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들 집 가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싸고 딸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찾아간 건데 이상하게 갔다 오면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그 어색한 기류. 아, 오셨어요. 웃는 며느리의 표정 뒤에 감춰진 냉기. 갑작스레 당황한 딸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자식 집에도 맘 편히 못 가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맴돕니다. 결혼한 자식 집. 한때는 내 품에서 컸던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내 자식 집인데 마음대로 좀 다녀올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했던 행동들이 그들에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내가 챙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불청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한 자식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4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자식을 서운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그리워하게 만드는 부모가 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아직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 집이 내 집이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게요, 지금 시대에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숨막히는 시그널이 되고 사위에게는 경계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이 당신을 피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죠. 요즘은요, 부부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냉장고에 뭐가 어디 있는지, 고기는 어떻게 굽는지, 화장실 슬리퍼는 어느 방향으로 놓는지가 그들에겐 질서고 생활이고 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오면 그 모든 질서가 바뀌고 기울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들이 만든 세계 안에 옛날 방식이 쿵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어머님 오셨어요? 라고 웃지만 속으론 이제 몇 시간 버텨야겠구나. 언제쯤 돌아가시려나.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2022년 대한가족치료학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 5년 이하 부부 10쌍 중 7쌍이 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잦은 개입을 가장 부담스러운 갈등 요소 1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시가나 처가의 방문이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은 68%, 여성은 84%에 달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자식도 괴롭습니다. 한쪽은 부모 눈치, 한쪽은 배우자 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연락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죠. 그래야 부부가 조용하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한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자식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경계를 넘는 순간 사랑도 존중을 잃는다. 사랑에서 찾아간 길이 상대에겐 침범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집이라는 말부터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도와준다는 말 자주 하면 간섭입니다. 부모님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 집 일엔 내가 제일 잘 알아. 반찬은 내가 해줘야 제대로 먹지. 내가 없으면 아직 애들이 뭘 몰라. 사실 다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마음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 자주, 너무 깊게 끼어들면 상대방은 감사보다 피로감을 먼저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도와준 건데 왜 싫어하지? 이건 부모의 관점이고요. 자식 부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린 우리 방식이 있어요. 자꾸 바꾸지 마세요. 한 어머니는 이랬습니다. 며느리 맞벌이라 힘들까봐 김치, 반찬, 고기까지 다 싸들고 가서 냉장고를 채워줬죠. 근데 그날 밤 아들한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엄마 음식 고마운데 다음부턴 그냥 놔두고 가시면 좋겠대요. 순간 머리를 탁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게 잘못인가? 그렇습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선 과한 친절이 사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조언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세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지 않은 조언을 제일 싫어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진심이죠. 하지만 자꾸 그러면 자식 부부는 우리가 부족해서 저러시나? 엄마는 왜 자꾸 본인 방식대로 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끼어들면 관계는 부서지고 비워둘수록 관계는 자라난다. 도움은 요청받을 때만 주는 게 맞습니다. 도움은 줄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할 때 받아야 고마워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 갑작스런 방문은 편안함을 긴장감으로 바꿔놓습니다. 부모님, 요즘 자식들 부부가 집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시나요? 밖에서는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사니까 집만큼은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성역으로 여깁니다. 말투 조심, 표정 관리, 눈치 보기. 세상에서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딱 한 군데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고도 없이 어른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쉼터에서 평가의 무대로 바뀝니다. 청소는 됐는지, 밥은 뭐 해 먹었는지, 아이는 씻겼는지 아무 말 안 해도 며느리 머릿속은 난리입니다. 저 눈빛, 지금 실망하신 건가? 저 말투, 기분 나쁘신 건가? 또 나중에 남편한테 무슨 말 하시려나? 한마디로 오늘 하루 망했다. 그게 자식 집에 어른이 갑자기 오면 진짜로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음엔 꼭 연락하고 와달라고 해. 왜 당신은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해? 엄마가 우리 집을 호텔처럼 드나들어. 싸움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그러다 결국 거리를 둡니다. 부모가 또 오셨다는 소리 듣는 날,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예의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반가운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이 상대에겐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면 이젠 멈춰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미리 말하고 와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다음엔 미리 말하고 와요. 이 말 들으셨던 적 있으시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미리 말하고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미리 말하고 와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왜냐고요? 문제는 예고가 아니라 오는 것 자체니까요. 미리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일정 조정, 청소, 식사 준비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오시니까 이거 치워야지. 냉장고 좀 정리해야겠네. 애 옷은 뭐 입히지? 무슨 말 실수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맴돕니다.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집은 그 부부가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자기들만의 리듬과 일정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의 방문은 그 리듬을 방문 예정일 전날부터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단지 좀 보고 싶어서 오시지만 자식 부부에겐 그게 하루짜리 큰 이벤트입니다. 몸도 쓰고 신경도 쓰고 부부 사이도 긴장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리 말하고 오는 방문도 사실상 고정 스케줄처럼 피곤한 약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식은 차마 이렇게 말은 못하죠. 엄마,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빠요.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우리끼리 좀 조용히 지내려고요. 그게 거절의 다른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자기계발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말 자식이 보고 싶으시다면 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그들이 편하게 쉬는 일상 그대로를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자식은 보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아예 남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서운하시죠? 사랑해서 키운 자식인데 이제는 얼굴 한번 보려면 연락부터 해야 하고 뭐 하나 주려면 눈치부터 봐야 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너무 간 걸까? 아니면 얘들이 너무 선을 긋는 걸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는 가지 마라,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관계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식을 서운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그리워하게 만드는 부모가 되는 법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보면 지겹고 기다리게 하면 그리워집니다. 아휴, 엄마 또 오셨어요? 그 말 들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또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이젠 피곤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요. 자주 가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계속 챙기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주 갈수록 연락이 끊기고 가까이 갈수록 거리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이걸 기대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자주 주어지는 선물, 자주 오는 방문, 자주 하는 호의는 처음엔 고맙다가도 어느 순간 기대하고 기대가 쌓이면 결국 지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결국은 부담만 남습니다. 기다리게 하면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요즘 통 연락 없으셔서 궁금했어요. 이 말 자주 간다면 절대 못 듣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소중함을 잃는다. 지금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자주 봐서일 수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게 만드세요. 그게 지금 시대 부모의 품격입니다. 두 번째, 조언을 아예 하지 마세요. 혹시 요즘 자주 보지도 않는데 자식 연락도 뜸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부담스러운 부모로 분류됐을 가능성 큽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요? 왜 얼굴을 안 보일까요? 미안해서입니다. 피곤해서입니다. 그리고 말 섞기 싫어서입니다. 왜냐고요? 자식이 가장 피하고 싶은 말, 그게 바로 부모의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아이 키우는 건 이래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런 말 한 번 할 때마다 자식의 마음은 한 걸음씩 멀어집니다. 겉으론 응, 알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하는 거야.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걸 조용한 단절이라 부릅니다. 끊는 게 아니라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는 것.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는 조언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여전히 애로 보내. 내 인생에 간섭하려 드네. 그냥 듣기 싫다. 그 결과 자식은 점점 아무 말도 안 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는 말 안 합니다. 왜냐고요? 말해봤자 결국 돌아오는 건 듣기 싫은 한마디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고 싶다면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공감은 이해해가 아니라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일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고 침묵으로 신뢰를 얻는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조용히 그리고 오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세 번째, 취미를 가지세요. 내가 내 시간을 쓰는 동안 자식은 나를 그리워합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이 말 자식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관심, 궁금함,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부모가 항상 자식만 보고 살면 자식은 도망칩니다. 엄마는 왜 나밖에 안 봐요? 아빠는 왜 맨날 전화해서 뭐 했냐고 물어요? 숨 막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만 매달릴수록 자식은 점점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기 할 일에 바쁘고 어디 다녀오시고 새로운 걸 배우고 있으면요. 자식은 궁금해집니다. 엄마, 뭐 배우세요? 아빠는 요즘 누굴 그렇게 자주 만나세요? 그리고 그 궁금함이 연락의 이유가 되고 그리움의 시작이 됩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은 자기 삶에 몰입한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이 오래 지속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자식을 쫓아다니는 부모보다 자기 세계가 뚜렷한 부모가 자식에게 더 오래 기억된다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몰두한 사람이다. 당신의 인생이 반짝이면 자식은 그 빛을 따라옵니다. 당신을 놓친 줄 알고 다시 붙잡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자식보다 자식의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우리 아들이랑만 얘기해. 사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딸한테 말하는 거니까 괜찮잖아.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식 부부 사이에 조용한 불씨를 심고 있다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자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은 온전히 둘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오면 자식은 사이에서 눈치를 봅니다. 엄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또 불편해하니까. 아내 눈치 보이는데 엄마가 계속 저러시니까 미치겠네. 그리고요, 그 긴장이 쌓이면 자식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엄마랑 거리는 조금 둬야겠다. 당분간 말 안 해야겠다. 왜냐고요? 당신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당신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입니다. 부부는 한편입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면 아들도 불편하고 사위가 불편하면 딸도 괴롭습니다. 정말 자식과 오래 가고 싶다면 자식을 보지 말고 자식의 배우자를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이 편해야 자식도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스트레스 요인이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와 장인장모였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의 시선 속에 있다. 며느리, 사위는 말은 안 해도 표정, 뉘앙스, 방문 빈도,
조그만 말투까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결국 자식을 가장 오래 따뜻하게 곁에 두는 방법입니다. 5번째, 무엇을 줄까보다 무엇을 안 줄까를 고민하라. 부모는 평생 줍니다. 반찬, 돈, 시간, 체력, 말, 사랑까지 줄 수 있어서 주고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어른은요, 뭘 줄지보다 뭘 안 줄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김치도 너무 자주 갖다 주면 냉장고가 터지기 전에 며느리 속이 먼저 터집니다. 도움도 타이밍 맞춰야 고맙지, 원하지 않을 때 건네면 그건 간섭이고 피로입니다. 한 자식은 이런 말도 못하고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같이 닫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고마운 행동은 받고 싶지 않을 땐 멈춰주는 것이다. 요즘 자식들은요, 계속 주는 부모보다 딱 거기까지만 주는 부모를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죄송해지고 죄송함은 어느 순간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을 줄이죠. 그래야 안 받아도 되니까요. 자, 이제 물어보세요. 내가 뭘 줄까? 가 아니라 이건 안 줘도 되지 않을까? 그 한 끗 차이가 당신을 고마운 사람에서 그리운 사람으로 바꿔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자주 다가가고 너무 열심히 사랑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할 때일 뿐입니다. 가까이서 챙겨주는 대신 멀리서 응원해주는 사람, 자주 찾는 대신 기다림으로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 그런 부모가 되면요, 자식은 언젠가 먼저 돌아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들도 자기 아이를 키우며 우리 마음을 천천히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땐 미안했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은 꼭 조금 늦게라도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다가가고 대신 나를 위해 웃어주세요.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